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고독한 대통령. (1964년 9월 8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유봉영을 비롯한 6명의 언론계 대표와 대좌한 박정희 대통령은 기자협회 이환희 특별위원장의 건의를 들으면서 싸늘하던 당초 태도를 풀고 부드럽게 변해갔다. 이 기자의 설명은 계속됐다. 우리 신문사들이 그날의 가판부수에 매달리고 그것이 일면과 사회면 담당자의 실력을 재는 바로미터가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절대로 일본 언론과 같은 냉철한 보도 태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러 선배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저를 용서하시고 어리광 겸해 적나라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씩 웃는 것을 보면서 이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각하, 먼저 각사에 최소한의 운전 자금을 좀 융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형은 전량 수입품인데 면세 혜택을 주십시오. 신문 용지값이 날로 올라갑니다. 용지의 원료인 펄프의 수입에 대해서도 면세를 해주십시오. 이런 건의사항을 각하께서 받아주시고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유보해 주시면 저희들도 자성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가판 경쟁도 지양하겠습니다. 각하께서 정체한 우리 언론을 살려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언론도 응분의 보답을 할 겁니다. 메모를 해가면서 이 기자의 말을 듣던 박 대통령은 메모지를 덮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러분들의 충정과 나에게 해주신 말들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언론계가 당면한 고충도 잘 들었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하여간 오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습니다. 유성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그 시간 홍종철 공보부 장관과 노석찬 차관은 장관실 문을 걸어 잠그고 대책을 논의했다. 평안도 사투리가 심한 사람 좋은 홍 장관은 기자들이 질문 공세를 펴자 이렇게 말했다. 살콰주 내래 아직 니 이야기할 립당이 못됩니다. 제발 살콰주. 서울로 올라온 박 대통령은 9월 9일 청와대에서 2차례 당정회의를 열고 언론윤리법의 시행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공보부 장관에게 내려보냈다. 이로써 언론 파동은 38일 만에 끝났다. 언론윤리법은 이로써 사문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유성에서 언론계 대표들을 만나본 나의 감상은 그들이 반성과 결의가 어느 때보다 뚜렷함에 큰 감동을 느꼈다면서 자율적 규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언론계 대표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사실상 철폐는 박 대통령의 원래 의도와는 다른 결론이었다. 당시 대통령 대변인 박상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언론의 횡포, 학원 소요, 지식인의 편협한 생각, 이 세 가지가 국가를 위기로 빠뜨린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계엄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이 세 가지 문제점은 꼭 내 손으로 바로잡겠다는 결심이었다는 것이다. 언론윤리위원회법이 국회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을 때 박정희는 청와대 2층 서재에서 국회의 토론 상황을 스피커 장치를 통해서 듣고 있었다. 어느 날 박 대통령은 박상길 대변인을 불렀다. 박 대변인이 서재에 들어가 보니 대통령은 방을 왔다 갔다 하다가 스피커를 힘껏 걷어찼다. 줄은 끊어지지 않아 나뒹굴어진 스피커를 통해서 야당 의원들의 신경 건드리는 발언이 새나오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스피커의 스위치를 획 돌려 끄더니 엄명을 내리는 것이었다. 이 길로 국회로 가시오. 이호상 국회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전하시오. 박정희의 이런 신경질을 전해들은 공화당이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언론이 박 대통령에 도전하고 나서자 소신을 걸고 대통령 편에 서서 언론과 맞서는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지만 같은 역사관과 언론관과 정치 이념을 공유한 측근들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언론과 상대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의 고독이 있었다. 박상길 대변인은 그런 대통령을 이렇게 묘사했다. 오후 5시가 되어 관저의 전 직원이 퇴근하고 나면 그 넓고 거대한 영역 안에는 마음을 주고받을 내 식구 4-5명만이 외로이 남는다. 그리고서도 대통령은 산적한 못다 본 서류를 열람해야 하고 국사의 중대사와 고독과의 대결을 해야 한다.
친구도 없고 술도 없고 항차 자유로운 환락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수없이 뇌까리 신말이 있었다. 이자들이 나만 이 깊은 감옥에 쳐넣고 저희들은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사사건건 말썽만 부리니 나는 한 서너 번가량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갈 데 없는 대통령이 서재에 우두커니 홀로 서서 노을 지는 황혼을 바라보며 눈에 이슬이 맺혀졌음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둘러보면 전국이 혼란스러워지거나 대통령의 권한이 악화되면 개헌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1964년 6.3 계엄령 선포 직후에도 그랬다. 서울에 퍼진 계엄령을 해제하는 문제로 여야 협상이 시작됐다. 자연히 여야의 온건파가 협상에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 타개의 방법으로 내각 책임제 개헌에 대해 교감을 가졌다. 대통령 대변인 박상길은 출처불명의 개헌설에 대해서 반박 논평을 내기에 바빴다. 박상길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공화당 간부들이 박 대통령 앞에서 회의를 하다가 개헌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김진만 의원이 지금 전국을 수습하는 길은 내각 책임제로 개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박상길은 이제는 저들이 당당히 대통령 관저로 밀고 들어와 대통령을 직대하여 무리로서 육박할 수 있는 데까지 고비가 온 듯 싶었다는 것이다. 묵묵부답으로 있는 박 대통령을 대신하여 박상길이 나서서 이렇게 반박했다. 헌법을 개정한 지 1년도 안 되고 대통령이 되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개헌을 하고 전국을 개편해요. 그럴 게 아니고 차라리 각하보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 모실 수 없으니 물러나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왜 당당히 말을 못하는 겁니까? 정구영 공화당 의장 서리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박 대변인의 말씀은 뼈에 사무치는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의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뜻이지 다른 뜻이 없었을 겁니다. 각하 그 점 너그러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로써 개헌론은 잠잠해졌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력에 한계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공화당이 자신의 심부름은 하지 않고 야당과 내통하여 정계 개편 논의나 하고 있는 것은 김종필의 외유 후 자신의 하명을 충직하게 시행할 직계 정치 세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언론법 파동이 일단락된 1964년 10월 1일 박 대통령은 박상길 대변인을 불렀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소. 뭘 좀 해보라니까 엉뚱한 짓들만 하고 그렇다고 다 집어치울 수도 없고. 각하 길이 있다고 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소? 각하 문제는 단순하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이 꼴이 된 것은 혁명 주체와 비주체, 주류와 비주류, 군인 출신과 민간인이 서로 싸우기 때문이고 다음에는 모두 각하 하지만 기실은 각하 자신의 정치 세력이 없다는데 모든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단 말이오. 그러니까 군인 출신 주체 세력에서 하나를 뽑고 비주류 민간인 쪽에서 하나를 뽑아 둘을 뭉쳐가지고 각하가 막 바로 쓰실 수 있는 새로운 친정 세력, 곧 중도 세력을 만들어서 이것을 키워가지고 직접 부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구면 되겠소? 제 생각에서는 비주류에서는 김성곤 의원, 주류에서는 길재호 의원이면 될 듯 싶습니다. 김성곤 의원은 각하와 같은 영남 출신이고 통이 큰 데다가 돈도 있고 정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길재호 의원은 군 출신으로서는 말이 적고 듬직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이 두 사람이면 믿어도 될 것입니다. 좋소, 내 특명이요. 모든 것을 맡길 터이니 당장 만나고 꼭 되도록 하시오. 박상길이 물러나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이 다시 불렀다고 한다. 그 길재호보다 김동환이가 어떻소? 그 사람이 뭐가 안 나고 둥글둥글해서 야당에서도 좋아한다는데. 각하, 제 생각으로는 이 같은 일은 사람이 좋다고만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좀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더라도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소, 그렇게 해봅시다. 박상길은 먼저 길재호를 찾아갔다. 그런 싱거운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길재호는 박상길의 설명을 듣고 상대를 해주지 않으려고 했다. 나 박아무개가 아닌 대통령의 특명인데도 말입니까? 여보시오 박선생, 우리가 목숨 걸고 혁명할 때 그런 자하고 뭐 손잡으려고 한 줄 압니까? 박상길도 지지 않고 논전을 벌인 끝에 두 사람은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길재호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첫째는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의 보장. 둘째는 김성군과 상대할 만한 자금의 뒷받침. 셋째는 대통령이 번일을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박상길은 청와대로 돌아와 박 대통령에게 길재호 의원의 요구사항 가운데 세 번째 것은 빼고 두 가지를 전달했고 대통령의 보장을 받았다.